민서의 5분 책방.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인데 다소 유치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예가 많은 세계 명작인데 민서는 언제 읽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제일 먼저 읽었었던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 되게 오즈의 마법사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오즈의 마법사를 찾으러 갔는데 오즈의 마법사가 정말 비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죠. 같이 여행을 떠났던 친구들을 소개하고 여행을 떠난 이유가 뭐였는지, 그런 처음 닥친 고난이 뭐였고, 나오는 마법사에 대해서, 마녀에 대해서 소개해줘요. 일단은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간 계기는 뭐냐면, 일단 도로시는 주인공 도로시고 이제 강아지가 토토거든요. 얘네는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이렇게 집이 붕 떠가지고 호로로로 가가지고 어느 마법 동네에 이제 딱 정착을 한 거예요. 퐁 하면서 내려앉으면서 여기가 어디지? 하면 도로시는 어리둥절하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 이렇게 퍽 하고 앉았잖아요. 그 순간 거기에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려 있는데 보니까 마녀라고 사람들이 너는 너무 잘한 거라고 나쁜 마녀를 해줘요. 해주었나요? 네. 어떤 마녀였나요? 바로 동쪽 마녀였습니다. 동쪽 마녀는 일단은 굉장히 악하고 되게 사악하고 나쁘기로 유명한데 너가 너무 잘해줬다면서 남쪽 마녀가 이제 그 서쪽 마녀가 신고 있던 구두만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를 벗겨서 도로시한테 선물을 해요.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지 않나요? 죽은 사람 거를 구두를 그렇게 줄 수 있나?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구두는 힘이거든요. 네. 어떤 여행을 떠날 힘, 아니면 그 여행을 계획하고 협동을 하는 힘인데, 그런 지혜와 힘이 마녀한테 들어가면 세상을 악하게 하고, 도로시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한테 주어지면 그게 세상을 구하는 쪽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도로시한테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도로시는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그걸 딱 신고 이제 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라. 그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가 어딨니? 그러니까 길을 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도로시는 딱 출발을 해요. 이제 토토하고 도로시하고 계속 걷다 보니까 한 허수아비를 만나요. 허수아비가 이러고 딱 있는 묶여있는 허수아비 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는 이제 새한테 이제 막 새가 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허수아비를. 그러니까 안녕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여기는 마법의 도시니까 판타지니까 다 이해해 주십시다. 우리 허수아비와 이 사자와 다 말이 통하는 걸. 그러니까 허수아비한테 말을 이제 걸었고 허수아비는 얘가 오즈의 마법사에 찾아간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나도 빌고 싶은 소원이 있다. 나도 제발 머리가 있어서 똑똑한 머리를 갖고 싶다. 뇌를 갖고 싶다는 거죠? 네, 뇌를 머리카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어리둥절하면서도 되게 그랬고 싶겠다 하면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뭔가 공감이 가면서 둘이 이제 같이 가게 돼요. 그렇게 길을 가다 이 뭐라 그러죠? 약간 사자? 아니. 깡통 로봇? 깡통 로봇을 만나요. 깡통 로봇이 도끼를 이렇게 팍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또 경험담을 들어서 자기는 심장을 갖고 싶다. 진심된 마음을 자기 갖고 상처를 싶고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자를 만나요. 마지막. 사자 하면 용맹스럽고 이제 동물의 왕이죠. 근데 사자가 겁쟁이래요. 그래서 겁쟁이여서 자기는 왕이 되고 싶어서 용기 있는 그런 거를 빌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용맹스러움을 갖춘 사자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오즈 마법사를 이제 이렇게 다섯이서 찾아가요. 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 협동을 하면서 찾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떠나는 여정인데 도로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진떨머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기도 해야 될 리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원천강 오늘이라고 우리나라 소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설화죠.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막 가는 길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부탁을 막 하는 거예요. 선녀들도 막 있고 이무기들이 여의주를 물었는데도 용이 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근데 아주 바쁜데도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이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영웅의 서사거든요. 영웅의 이야기는 지가 바쁜데 그걸 다 해결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 보면은
사자가 용맹스럽지 않았나요? 아니죠. 어떤 사자는 내적으로 어떤 근데 애초에 근데 사자의 피를 물려받았으면 그 용맹함이 쉽게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겁쟁이가 나왔을 수는 있어도 또 내면적으로 무의식적으로는 용맹스러움과 되게 용기 있고 되게 먼저 나서는 리더의 모습이 그래요. 사자의 유전적인 이유로 사자는 용맹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허수아비나 깡통 로봇은 그냥 유전적으로 보자면 뇌가 좀 없거나 심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심장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유전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면에 너의 무의식에도 이제 되게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단점과 많은 그러니까 장점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자기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고 외부 환경에서 자꾸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진로 선생님이 굉장히 살집이 있는 사람인데 발레리노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웃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굉장히 몸집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타이타닉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우가 된다고 하니까 배우 선생님들이 네가 배우를 하면은 누군가의 유머 역할이나 누군가의 뭐 어머니 역할로 끝나게 될 거라고 그걸 만족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근데 네. 케이트 윈슬렛이 결국은 그 신 스틸러가 돼가지고 주인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뢰라는 게 워낙 그 몸집으로 자기 그 주인공 따냈어요.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날씬해지긴 와우. 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화사도 되게 이제 마마무의 화사도 연예인 된다고 할 때 1000명을 만나면 1000명이 다 비웃었대요. 이런 시골에서 너처럼 생긴 애가 너처럼 외국애 같이 근데 좋은 의미로 서구적이지 않은 그냥 혼혈아 같은 애가 무슨 연예인을 하냐고 이렇게 많이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한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다 비웃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비웃음을 당해왔기도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 신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신뢰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 랄프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사람은 그냥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불신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사람한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 신뢰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된다고 믿어야 사람은 하잖아요. 그리고 좀 해보다 보면 되면 또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난 결핍을 가지고 이 주인공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인공들이 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도로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되게 좀 따뜻한 아이잖아요.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데 리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연이긴 하지만 서쪽 마녀를 죽인다고요? 동쪽 마녀? 동쪽 마녀를 죽이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서쪽 마녀도 나중에 죽어요. 마녀는 죽일 수도 마녀는 스스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 도로시의 어떤 힘이 마녀까지 죽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네가 근데 해치웠냐고. 어쩌다 보니까 집에 깔려 죽은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도 있었고 그래서 도로시가 죽은 건데 이게 약간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쩌다 그러니까, 보니까가 이 영웅한테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쩌다 보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됐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도로시가 어쩌다 보니 마녀를 죽였다? 근데 솔직히 마녀가 가만히 있었을 것도 아니고. 도로시에게 뭔가 끌리는 힘이 있고 남들과 다른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뭔가 따뜻하면서도 되게 안 된다고 할 때는 딱 격려를 하면서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를 하는 편이고 되게 협동을 끌어내는 약간 리더 형이죠. 그리고 되게 한 명 한 명한테 되게 뭔가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잘 대처를 하고 그만한 판단을 하는 성격이에요.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슬픈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웃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서 해보자 한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집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길을 떠나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도로시가 중간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집에. 도로시한테 집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파랑새라는 책 읽어봤죠? 네.
파랑새는 막 헤매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에 있었잖아요. 그럼 도로시아에게 집은 뭘까요? 정말 애타게 가고 싶은 곳. 집은 되게 평화롭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이 날아갔어. 인생에 그런 길 되게 많거든요. 인생에서 그냥 정말 평화로운 일, 절대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집은 안락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 홈런 치면 홈런이잖아요.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 얘기하는 집은 좀 약간 자기의 그 편안한 장소인 것 같아요. 편안한 장소를 좀 나와봐야 사람들이 뭔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담을 넘어봐야 내가 스파이더맨인 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자꾸 집에만 있으면 그 집이 그 주는 안락함 때문에 밖에가 되게 두려운 게 많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보니 오즈의 마법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즈의 마법사는 처음에는 도로시가 만났을 때는 되게 큰 얼굴로 되어 있었고 그 뭐죠? 그 이마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누구죠? 그 무슨 염룡이 들어야 되는데 메두사처럼? 그러니까 메두사처럼 되어 있었고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마법사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다음에 강철 얘가 꼴통이 아니 잠깐만 꼴통이 아니라 철통이었죠. 철통 얘가 만났을 때는 되게 불덩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자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예쁜 공주가 나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와 오즈의 마법사는 이렇게 변신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오즈의 마법사가 하나같이 명령은 똑같이 해요. 서쪽 마녀를 처리하고 와라. 그래서 서쪽 마녀를 또 찾아갔죠. 서쪽 마녀도 동쪽 마녀만큼 되게 악하고 그러니까 서쪽 동쪽은 되게 악한 애들이고 북쪽 남쪽은 되게 선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마녀라는 거 자체가 선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서쪽 마녀를 찾아갔는데 서쪽 마녀한테 이제 붙잡힌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또 막 노예처럼 생활을 하다가 도로시한테 막 집안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바닥을 닦아라. 그래서 물로 이렇게 닦는데 열받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서쪽 구두 비싼 건가 봐요. 그러니까 서쪽 구두 보고 이거 내 거다 이러면서 막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이러면서 막 물에 탁 뿌렸는데 녹아서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해쳤네요. 네, 또 해쳤죠. 그러니까 되게 어쩌다 보니까 도로시에게는 그냥 그 어쩌다 보니까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영웅을 볼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어쩌다 보니까라는 맥락을 씌우는데 그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도로시는 또 마녀를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되게 놀라면서 이제 또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완전 육식 동물들을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에 떨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자가 딱 집합하면서 이제 되게 설명을 해요. 나는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길을 또 뚫어줘요. 근데 거기서 딱 봤을 때는 동물의 왕 정말 사자같이 용기 있게 이게 일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면서 어디 길로 가야 할까 하다가 이 허수아비가 되게 머리를 딱 써서 이쪽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일을 송질하고 되게 사람들의 장점을 잘 꺼내게 도로시가 도와주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딱 도착을 했는데 오즈의 마법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커튼 뒤에서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뚱뚱한 한 아저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 아저씨가 오즈의 마법사래요. 뭐 일단 생긴 건 상관없어서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마법을 쓸 줄 모른대요. 이게 무슨 근데 솔직히 제 입장이었으면 제가 도로시였잖아요. 그러면 서쪽 마녀에 동쪽 마녀까지 다 처리하고 심지어 여기까지 오는데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 욕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도로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화된 그런 주인공이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놀라면서 남쪽 마녀를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다녀야 되는군요. 그죠? 근데 솔직히 되게 대단한 게 도로시 되게 긍정적인 면이랑 그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는 게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도로시는 또 남쪽 마녀를 가면 된다 그래서 남쪽 마녀를 가면 되겠다 했는데 도로시의 소원이 뭐였냐? 집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거 열기구를 타고 집 거기로 근처로 간다고 해가지고 도로시 소원 들어줄 수 있겠대요. 그래서 딴 애들한테는 남쪽 가라고 해가지고 도로시랑 딱 열기구를 타러 갔는데
줄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딱 오즈의 마법사는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로시는 욕하지 않고 남쪽 마녀한테 찾아가서 남쪽 마녀한테 소원을 말해요. 남쪽 마녀 굉장히 예쁘고 막 여자 근데 되게 공주 엄청 예쁜 라푼젤 실사판 같이 생겨가지고 딱 오니까 아 니들 소원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허수아비한테는 뇌를 선물해줬고 그 다음에 깡통 로봇한테는 이제 제대로 된 마음, 그러니까 심장을 선물해줬고 그 다음에 사자한테 용기를 줄 물약을 선물해줬고 이제 마지막 도로시가 남았어요. 도로시한테 이렇게 물구나무 쳐다보니 이제 넌 소원도 아니다. 내가 그냥 말하는 걸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저 구두를 3번 퉁퉁퉁 치면 이제 집으로 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퉁퉁퉁 3번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친구들하고는 이별했겠네요. 이별했죠. 그러니까 아쉬웠지만 근데 되게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만남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의지할 수 있었고 믿음이스럽고 그런 건 다 도로시 덕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한 도움이 명이라도 되죠. 없었으면 여기 살아 있었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5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네들이 다 소원을 이루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신기했던 게 도로시가 구두 3번 치면 됐다는 거에 되게 놀랐는데 그러면 북쪽 마녀는 분명히 이 방법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진짜 마녀는 역시 마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즈니 만화 보면은 저 플러스에 굳이 필요 없는 동물들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스벤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네. 올라프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다 이제 여기에서 원형을 여기서 따서 하는 거야. 뭔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자연하고 되게 친화적인 아이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협동을 하는 것 그런 걸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되게 같아요. 디즈니에는 동물을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고 되게 동물이 자세히 보면 하나둘씩 등장하거든요. 엘사에서도 올라프, 1에서는 올라프, 2에서 나왔는데 2에서는 약간 도마뱀 같은 생긴 애가 맞아요. 나왔었고 그거 말고도 라푼젤에도 스벤이 나왔고 뭐 앵칸토에는 뭐 되게 여러 동물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항상 협력,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연대, 공동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읽고 뭐 얘기해보고 싶은 물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어제 마법사는 좀 어린이 용이지만 꼭 두꺼운 책으로도 읽어보길 바래요. 많은 상징과 그다음 은유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상관없이 되게 의미를 들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얘는 각자의 다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똑똑해지고 싶고 얘는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고 나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면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를 집어넣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람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내적인 결핍이잖아요. 네. 나한테 없다. 그런 결핍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의 단점이 아니라 단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단점하고 비슷한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내가 지금 결핍으로 느껴서 그렇지 그거를 해결할 문제도 다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의 마녀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안 된다고. 안 될 거야. 넌 안 돼. 왜냐면 나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삶의 불행을 사람들한테 받아서 먹으면서 힘이 세져요. 네, 근데 맞아요. 도로시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니야. 너는 이미 용맹스러워. 너는 이미 똑똑해. 너는 이미 심장을 가지고 있어라고 그럼 얘기하는 어떻게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마녀들의 약간 적이죠. 완전 같아? 적이죠. 왜냐면 마녀들이 좋아하는 거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그래야 자기 힘들이 세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자꾸 협동시키고 연대시키고 그 안에 좋은 점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점을 끌어내는 사람, 그런 리더나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좋은 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협동이거든요. 그 두 개가 만나야 시너지가 되지. 나는 엄청 나를 신뢰해. 근데 아무도 나를 쓰지 않아. 그러면 신뢰가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를 믿고 있을 때 누군가와 같이 쓰임을 당한다. 누가 나를 쓰면 이제 그게 자기 확신으로 올 수 있죠.
물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하는 거는 또 엄청 어려운 일이고 그게 영웅의 서사예요. 항상 영웅이 해야 할 일이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요. 난 된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면 꼭 친구를 하도록 해요. 민서가 지금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와. 그 사람은 약간 그런 영웅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일을 해본 사람. 그럼 되게 일 거야. 도로시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중요한 한 거네요. 인물이죠. 옛날에 한 1.6km를 10분, 2분 30초 아닌가? 그 안에 뛰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의과 출신의 마라토너가 그 기록을 깨요. 그러면서 사람이 1.6마일, 1.6km니까 1마일을 달리지 못한 이유는 그 머릿속의 한계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건 몸의 한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지 뇌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자기 신뢰라는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래요. 거기 나와 있어요. 네, 자기 신뢰는 되게 얇은 책이고 그만한 가치 있는 책이죠. 그 말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장구를 치고 그다음에 농악을 울리고 풍악을 울리며 너는 안 된다고 해도 나를 믿을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우주의 마법사는 어떤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되게 판타지 좋아하고 되게 상징적 의미가 많이 담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은 친구들. 한번 토론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생각이 많고 되게 질문하고 싶은 책을 원하는 친구들이 읽기를 추천하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5명 중 제일 마음에 들고 인상적이었던 그러니까 뭐 리더인 나는 도로시? 리더인 도로시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 사자 사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이사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사자는 이미 용맹스러운데 그 본인의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자가 좀 약간 섬세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애가 그러니까 왕인데 내가 카리스마가 없다고 걱정하는 왕이라는 게 되게 섬세한 왕이라서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리고 선생님은 요즘에 사람들 결과에 되게 급급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했다고. 그 결과에 급급한 애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이게 왜 헛수고를 내가 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의 구두쇠. 감정도 쓰기 싫어하고 노력도 쓰기 싫어하고 시간도 쓰기 싫어하는데 도로시는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여정에 되게 집중하거든요. 그 여정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꼰대스럽겠지만 정말 정답이기도 하거든요. 그 가는 여정이 재밌으면은 그 결과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되게 애들을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도로시는 한 발 나가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많은 애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다 보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랑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결과랑 상관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은데 난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여정을 민서가 경험하기 바래요. 평점은요? 이거다 5점 만점에 4점. 오, 많이 주네요. 그죠? 일단은 도로시 얘는 되게 생각도 많고 누구보다도 되게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사람 말을 되게 잘 믿잖아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하이큐라는 배구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주인공이 점프력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리시브 실력이 다 엉망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한 세터를 만나고 되게 천재적인 세터를 만나요. 그 세터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라이벌을 만났겠네요. 라이벌이 아니고 세터가 이렇게 공을 쳐줘서 이게 탁 치는 이렇게 말이죠. 서브를 해요? 아니, 서브가 아니고 이제 스트라이크를 해요.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에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터는 공을 주는 사람이고 그걸 스파이크를 탁 치는 게 에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에이스가 되고 싶었던 애인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입장에서는 세터가 굉장히 처음에 싫었지만 세터가 이렇게 완전하게 다 계산해서 소유한테 딱 손에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저는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너 이거 이대로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세터가. 근데 그걸 믿고 주인공 소유는 그대로 그걸 또 쪘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한테 믿음이 되게 강하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믿어야 뭔가 기적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네가 뭔데? 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막 쟤한테 못되게 굴고 너무 못한다고 얘기했으면 뭐 사람이라면 나한테 안 주겠지 이러면 대충 뛰잖아요. 근데 얘는 뭐 점프 시작도 뛰어나니까 되게 빠르게 막 가면서 나한테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으면서 그대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뛰는 장면 보는데 솔직히 세토도 되게 대단하잖아요. 계산하면서 딱 손에 주는 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감이 되게 강하고 그걸 믿게 만드는 그런 소유가 되게 대단한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도로시하고 되게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도로시도 사람 말 되게 잘 듣잖아요. 처음에 북쪽 마녀가 오즈의 마법사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즈의 마법사도 남쪽 마녀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믿고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남쪽 마녀는 분명 해줄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데를 간 게 아닐까. 맞아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 불신이 약간 트렌드잖아요. 뭐 아무도 안 믿고 뭐 아무도 뭐 나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믿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뺏기는 거는 스스로가 될 때가 많아요.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번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민서는 이제 민서 인생의 강점 뭔가 장점이 있고 약점이라고 해서 좀 감추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단점? 세상에 단점이죠. 근데 그러면 강점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약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강점 둘 다 맞긴 맞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약점을 조금 더 보완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 우물을 팔면 그대로 한 우물을 팔아. 근데 이거는 그냥 강점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각면으로 다 잘 해야 융합형으로 해야 더 잘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되게 생각 범위가 되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되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면 이제 강점 위주로 가면서 조금 더 그 실력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점을 보완하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게. 그렇죠. 네. 약점이 너무 도드라지면 그 강점이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냥 다 가려져서. 그래서 이게 선생님 매력이란 단어를 되게 자주 쓰잖아요. 근데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문과 스타일인데 이과야. 이과 스타일인데 감성이 터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좋아해. 막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취향이 고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귀족적이야. 근데 굉장히 서민적인 정서를 좀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양쪽을 다 갖고 있으면은 매력? 예, 그게 메인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남성적인데 여성적인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적으로 생겼는데 스타일은 남성적이야. 그리고 되게 보이시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여성적이야. 근데 여성적이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시크한 면하고 겹쳐지는 뭐 김고은 같은 탤런트를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눈길이 가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아우라가 뭘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게 그 양면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과적이고 문과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각면으로 다 그렇죠. 귀족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적인데 여성적이고 그래서 되게 멋있는데 또 되게 여성스러워. 그럼 어떤 거지?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애기 같아요.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런데 또 언제 만나면 세상에 없는 신선 같은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생겼는데 현명해.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민서 말대로 단점은 보완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도드라진 단점이잖아요. 막 사람 눈을 못 쳐다본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고치고 강점 쪽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첫인상에 도드라지는 단점은 없애려고 애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 강점이 만약에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능력이라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문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문학에 치우치지 않고 과학 쪽에서 해보는 거예요. 내 강점을 과학에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대 입시에서도 인문학 소양이 되게 높은 의사를 찾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의사가 수술 잘하면 되지. 근데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인문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바탕이 돼야 생명 존중이 가능하고 그래야 진심으로 전문적인 의사가 양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고 내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맞네요. 왜냐면 의사라고
이과인 수학이랑 과학만 잘하면 안 되고 단어만 거 다 자리에서 될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인성이란 측면은 모든 방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지만 선생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버드를 나와도 존스홉킨스 대학을 나와도 제가 집도하는 수술대에는 눕고 싶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문학은 내가 이과를 하던 공대를 가던 의대를 가든 꼭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